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초등 두 사례를 좀 듣고요. 한 학교당 15분 정도 해서 좀 사례를 듣고요. 그 다음에 중등 두 사례를 또 이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15분씩. 네 개의 학교 사례를 좀 먼저 듣고요. 또 내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분 선생님들끼리 먼저 좀 궁금한 거나 또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거나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네 분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줌 채팅창으로 오늘 토론에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론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여기 줌 채팅창에 그 PDF 파일 그, 네, 토론집을 하나 한번 다시 공유 드릴게요.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는 문자로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렸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PDF 파일 하나 보내드렸는데 오늘 네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경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어, 실제 요 생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갖고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결정된 사안들은 또 무엇인지 또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최경희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선생님 먼저 좀 15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저희 학교도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고시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정 돌봄이 결핍된 학생이 많은 학교, 피로도가 높은 교사들. 우리 학교는 수원에서도 교사가 비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정서적 돌봄이 결핍된 학생 및 심리적 위기 학생이 많습니다. 교사들의 잦은 교체로 학교 문화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와 협력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규합이 약하다 보니 학부모 민원이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많고 학급 교체도 이렇게 네 열어서 어 그러면 그거 보여주시고 대표님 나중에 예, 제가 그 띄울 거 있는데 그거는 띄워서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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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그래서, 어, 네, 관리자들도 좀 분노 조절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의 분리 문제나 학부모 민원, 학교 내 여러 사건으로 좀 과부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작년 전에 이제 혁신부장으로 교사의 관계 문화에 집중했고,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대토론회를 열었는데, 대토론회 내내 생활지도 관련된 주제 중에서도 수업 방해가 심각한 학생, 지도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됐는데, 어, 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좀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사실 교장실로 다 뭐 불러들이라서 소리 내가 안 한 게 뭐 있냐 좀 이러면서 갈등이 좀 굉장히 좀 있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좀 그런 상태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희초 사건이 이제 되면서 대체로 이제 젊은 교사들이 많은 우리 학교는 7.18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교사 노조에 가입하셨습니다. 2학기부터 이제 교사 학교 재량 휴업 지정 및 병가 처리 수업 인정 문제, 현장 체험 학습 및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등에 대한 논의로 의견차가 굉장히 첨예했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는 적용력 등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퇴근 시간까지 넘겨서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심각한 수업 방해, 학부모들의 공격적 민원 이런 것들이 꾹꾹 눌러놓고 소갈이했던 교사들의 분노, 억울함 등이 용기를 낸 발언으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리자들도 교사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였습니다.
서희초 사태와 이루어진 이제 한여름 뜨거웠던 집회는 교사들의 울분을 토로하고 치유하며 연대하는 힘들이 자생되었고 우리 학교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학기에는 평교사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학교 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10여 년 정도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 워낙 이제 박수경 선생님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하면서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위기학생 이 문제로 걸어오면서 좀 생각되는 것들인데요. 2016년도에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왔던 이제 학생을 담임하면서 그 초토화되는 학급의 한계를 느꼈고 트라우마 및 병가로 내몰리는 교사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제 경기도 교육청 학생 위기 지원도 파견 교사를 갔을 때 자살 및 자해, 위센터 관리로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정책 입안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한참 괴리된 정책 입안자들, 나침반 없고 법 체계 없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몇 년 전 학생 생활부장을 하면서 갖은 그 학부모들의 수모에 시달려 약을 먹는 교사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나 또한 심한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스위치 사태에서 보여준 내막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반화된 학부모들과 금쪽이를 가대 보호하려는 비상식적인 학부모들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교사들은 CCTV 수준에 해당되는 고강도의 정신줄을 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일거수일투족 지금 상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민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교사 노릇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등 문화는 이런 식으로 교사 태움 현상이 만연화되었었고 학교 안에서 서로 탓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급 생활지도는 상담이나 가정에서 훈육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의사나 상담사를 전문가로 생각하여 쉽사리 교사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우리 사회도 교사를 병들게 하는 충분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우울증, 무기력증을 애써 부인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형태로 늪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교직에서 10년 정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그 위센터나 위스쿨, 학교 전문의 방문 사업,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보건증진센터 이런 식으로 학교 밖으로 빼는 방식의 그동안 교육 정책이 주력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사각지대 노인 학생에 대해서 좀 더 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두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학교 내 시스템으로 시각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이제 고시를 생활지도 고시를 시뮬레이션 이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를 조금 꺼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네, 저희 이제 학교에서 한 5차례, 다섯 차례 정도 논의를 거쳐, 좀 만든 이제 문제행동 생활지도 절차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왔던 초등학생 생활지도 방식은 2014년 상벌제 폐지 이후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PDC, 비폭력 대화 등 학생을 긍정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고시로 주의, 경고, 훈계, 훈육이라는 벌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벌이라는 충분히 연구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벌의 정당성을 부과했지만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분리조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한 부담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문제를 또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긍정적인 생활지도를 방식을 추구하는 교사들과 분명하고 합리적인 생활지도를 추구하는 그 방식의 생활지도 방식의 차이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이제 교사들을 규합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분리조치 조항 12조 6항 3호 4호에 대한 학칙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교사들의 문제의식에 제동을 가했고 그리고 교육부 및 경기도 교육청 샘플을 보면서 여러 차례 이제 지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뭐 가벼운 문제 행동, 심각한 문제 행동, 이제 이렇게
그 나누면 이제 이 선생님은 뭐 이럴 때 경고를 주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경고를 주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경고를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더 미세하게 다가갔습니다. 미국에는 IDEA법이라고 장애인 그 법에 의하면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사정을 해서 어, 그 학생을 선발하고 그리고 이 문제 행동을 좀 디테일하게 더 나누어서 객관적으로 그 아이를 사정하고 선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서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 의해서만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어, 학부모한테 타당성을 제공하지 못해도 또 민원의 불씨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행동에서 3수준으로 나누는데 주의 분산 행동, 그다음에 2수준 수업 방해 행동, 수업을 정지할 정도의 문제 행동을 이야기하고 파괴 행동, 예. 이렇게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물건 파괴. 수업 방해는 자리 이탈, 교실 이탈, 소음 내기, 소리 지르기, 규칙 외 지시 불이행. 이제 이런 정도로 또 주의 분사는 가제 미해결, 다른 활동하기, 가제 회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야지 학부모한테도 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었고, 그 다음에 담임 차원의 이제 생활지도가 1호에서 2호 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교실 내 좌석을 조금 띄운다든지 선생님 옆에 앉히다든지 그다음 시간은 몇 분 정도 준다는 게 이반 저반 다르면 안 되니까 이것도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느냐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타임아웃 공간도 이반 저반 다르지 않게 책상 하나에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뒤에다 둔다든지 앞에다 둔다든지 그다음에 뭐죠? 모래시계를 몇 개 사가지고 밤마다 나눠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내 방과 후 애들 남아서 지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남아서 지도하는 걸 이렇게 좀 넣어서 담임 차원의 생활 지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학교 밖 이제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생활 지도 이제 이 부분 3, 4온 거죠. 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마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동의가 되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행동이 있을 때 하지만 얘들이 이제 예방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관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행동약속 체크리스트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부모한테 책임을 부과해서 선생님도 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서 뭐 점수화 시키면 학급에서도 체크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좀 그 책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넣자.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교감 선생님이 우선 달려와서 교무실로 데려가서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되지 않는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렇게 논의한 것도 구멍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ABC 선행사건 문제행동 후속 결과로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본 거죠. 이제 2교시 에듀테이크 수업 시작 전 우리 현승호 선생님 이거 읽어주시면 제가 빨간 거 읽을까요? 같이. 네. 예, 네. 에듀테크 수업 시작 전 외부 강사가 교실로 들어왔고 배너를 교실 앞에 세워둔. 네. 어, 처음에는 배너를 주먹으로 치다가 이내 가위를 들고 와서 자르려고 함. 네. 물건 파괴. 교사가 복도로 불러서 이유를 물음. 수업을 듣기 힘든 상태라면 도서관이나 복지실 등 다른 장소로 가도 좋다고 하였지만 대체행동 선택권을 이제 선생님이 준 거죠. 학생은 배너를 없애고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함. 교사가 배너를 교실 밖으로 옮김. 네.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와 여러 장의 유인물을 받음. 유인물을 찢음. 이것도 교사가 물건을 무시, 파괴한 거죠. 교사가 무시함. 일정 부분 계획된 무시를 하였습니다. 강사가
사진 촬영을 위해 배너를 다시 교실로 들여옴. 자리에서 일어나 가위를 들고 배너가 있는 교실 앞쪽으로 뛰어감. 네, 자리를 이탈해서 공격했습니다. 배너를 교실 밖으로 옮김. 학생이 복도까지 따라옴. 교사는 과일을 빼앗고 네, 위험한 선생님, 물건 수거했습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니 교무실에 있어야 한다고 말함. 교실 밖 분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은 계속 교실로 들어가려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교사는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섬. 네, 지금 교사와 학생이 힘으로 대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학생은 계속 들어가려고 몸으로 힘껏 밀어붙임.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사가 온몸으로 저지함. 네, 그래서 이제 걔를 내치고 걔는 들어가려고 하고 이 몸싸움들이 조금 일어나는 상황인데 지시부리의 물리적 제지 더 심화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려 교사와 몸싸움을 시작함.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핥히고 주먹으로 교사의 배를 가격함. 신체적 폭행, 교권 침해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학생부장이 교무실에 가서 교감쌤과 함께 올라옴. 네, 이제 관리자 개입이 된 거죠. 교감쌤, 학년부장, 옆반교사 합세하여 학생을 진정시키려고 함. 계속 시간 지체되었고, 학생은 교실로 들어가지도 다른 곳에 가지도 않겠다며 복도에서 시간을 지체함. 이제 계속 이제 뭐 힘으로도 어찌 뭐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진정시키려고 뭐 하고 교감선생님도 이러고 그냥 계속 막 말하고 있는 애는 복도에서 쌩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 교사는 문을 막아섬. 5에서 15분간 복도에서 대치함. 갑자기 도서관으로 뛰어감. 네, 교실이 교사는, 이탈했죠. 교사는 교실로 돌아갔음. 교감쌤이 학생을 따라감. 학생은 수업에서 분리됨.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 뒤 교감쌤께서 교무실로 데려감. 3교시 시작할 때 학생들은 교실로 올라와서 제페토를 하겠다며 패드를 달라고 함. 교사가 패드를 줌. 교무실에서 제페토를 함. 네. 교감쌤이 제페토를 데리고 했습니다. 제페토가 뭐 캐릭터 만들기 이런 거죠. 교감쌤이 데리고 계시다가 3교시가 끝나자 학생을 올려 보내심. 학생이 교실로 옴. 그 후 인터넷 연결이 안 되자 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냄. 그냥 둠. 큰 문제 없이 수업 진행됨. 네. 아, 이런 이제 상황이 아마 뭐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지금 이게 흥분 상태, 여기 지금 배너에 주먹 치고 가위 자르고 흥분 상태가 이제 시작돼서 얘 문제 행동 패턴이 있는데 1학기 때도 계속 이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점점 가속되고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못 가게 하고 제지를 하니까 얘가 교권 침해까지 일어나는 더 심한 행동이 일어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교감쌤이라도 누구라도 뭐 좀 그랬더라면 뭔가 교무실을 끌고 가려고 했더라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 쳤겠죠. 네. 뭐 이제 네, 이런 최경희 쌤 상황이 한 3, 4분 네. 안으로 정리를 좀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군요. 그래서, 어, 첫째, 이제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그 이성의 뇌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부 고시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상황이 되면 학생의 문제 행동이 제지하게 되면 더 심해지고, 나아가서 교권 침해까지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2명의 교사가 합세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아마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있었지만 소용없고 학생의 손들 수도 없고 다 이루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0여 분 지체가 타 학생에게 학습권 침해요. 교사들에게 교육활동 침해가 되었지만 속수무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관리자가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서 3호 교실 밖 분리 지도를 했는데 학생이 훈육을 하기보다 만족스러운 대체 행동으로 달래주었습니다. 학생은 3호 지도까지 이루어질 때 모든 걸 자신이 통제했고 수업이 배제돼서도 즐거운 경험을 했으니 문제 행동은 지속되고 더 심화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관리자뿐 아니라 교사에게 실효성 있는
촘촘한 훈육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자 책임하에 분리 조치될 때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분리 조치 시 물리적 제지하면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지식을 갖춘 보안관 제도를 두었다고 얘기하는데 필요하다라면 그러한 전문 인력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이러했는데 그 선생님은 교권침해위원회 절대 열지 않습니다. 그 셋째, 분리조치 공간은 학생에게 벌러서 의미가 새겨질 수 있는 훈육실이 되어야 합니다. 교무실이나 상담실, 복지실 등 성인의 관심과 물건이 많은 곳은 훈육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학급 차원에서 지도가 안 되어 학교 차원으로 인계되는 학생인데도 학교의 훈육이 학급의 훈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더 우습게 되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행동 분석에서 타임아웃이란 최대한 자극이 없는 공간에서 과제 회피가 되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해야 할 과제를 가져가서 거기서 끝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생각해보게 하는 교수 방법입니다. 학생에게 올바른 훈육을 시행하려면 타임아웃과 같은 그 훈육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정서행동 위기학생 담당 교사가 담임교사, 학부모, 학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3호, 4호 지도도 소용없는 경우에는 교실에 투입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기술 훈련을 배우며 훈육할 수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학생의 경우 1학기만 해도 여러 차례 교권 침해, 학교 폭력이 있었고 위센터 연계 풀밭대리 진단하고 순회 상담 파견해서 놀이 상담 받고 2차례 행동 중재관 자문 등을 실시했지만 문제 행동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2, 300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치렀지만 부모의 성실치 않음에 대한 강제권 없고 분리 조치도 마땅치 않으니 교육부 고시가 내려와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 학생의 경우처럼 증상으로 보고 상담 지원을 해야 하는지 문제 행동으로 보고 징계를 주어야 하는지 늘 아리까리한 경계에서 상당한 고역을 겪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학생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말하는 3차적 중재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사실인데요. 훈육과 동시에 예방적 행동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이제 교내 전문 상담 교사에게 위기 학생 관리 업무를 맡게 하자고 하지만 상담과 훈육은 엄연히 다릅니다. 상담 교사에게 이중 플레이를 지우기 위해서 학생에게 혼동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정서행동 위기학생 담당 교사와 사회기술 훈련을 병합할 수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늘어나는 이 정서행동 문제로 지금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부 고시로 내려온 이 분리조치 문제를 떠나서 훈육과 예방이라는 좀 더 큰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두 마리 사업을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게 좀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지 무너지는 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아. 이걸 안 했네. 죄송해요. 네, 아니, 이따 그 또 MTS에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추가 발언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경희 선생님. 네. 하여튼 첫 번째 사례였고요. 되게 일관성 있게 지도하려고 아까 5차례인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문제 행동도 굉장히 유목화해서 3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했었는데, 근데 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저희가 어, 알죠. 분리 분리하락에서 분리가 되면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이 아니죠. 예, 아마 최경 선생님께서 시뮬레이션 해주었던 이 학교의 상황이 실은 우리가 생활 지도와 관련된 규정들을 바꾸어 놓는다 해도 학교에서 여전히 일어날 사안들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 예. 일단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예전에 흥도초등학교에 계신 김태윤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교 사례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김태윤 교장 선생님을 초대한 이유는 이번 학생 생활지도 규정 관련돼서 학교의 민원도 그렇고 좀 학교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이 문제의 중심에서 좀 나서주시기를 그런 리더십들을 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김태윤 교장 선생님께서 실제 학교에서 좀 그렇게 사례를 만들어가고 계셔서 김태윤 교장 선생님을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 15분 정도 해서 예, 또 우리 홍도 초등학교 논의 과정과 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 로드맵의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학칙 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더 협의하고, 여러 번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8월에 9월부터 시작되는 이 생활고시안을 저희 학교에서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저는 이제 지금 이런 학칙 개정이나 이런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그런 관심이 생긴 것이 이번 소유초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 민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그런 각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 알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아동복지법이 비현실적이다. 그것이 교사들의 정당한 훈육과 징계가 왜 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 저희 학교에서도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1학기 때 아이들한테 소리를 좀 세게 질렀다고 해서 악성 민원으로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소리만 질러도 이게 정서학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 민원이 일상화됐다. 저희 학교가 사실 대전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학교 폭력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 학교를 다들 교장선생님들이 피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학교 폭력 초등학교인데 18건이 넘어갔어요. 18건이. 지금 19번째거든요. 이번 주에 터진 게 19번째인데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민원들도 많고 굉장히 그러니까 1학기 때 2학기 들어와서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잠잠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과보호 때문에 이게 하나의 풍토가 됐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학교 대응 시스템 부족.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악성 민원에 대한 그 공동체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번에 그 생활지도 고시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 로드맵을 구축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했던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도 일반 학생 관심군, 유형군, 고유형군 이렇게 짰는데요. 뭐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그냥 생활교육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조언이나 상담, 교실 안에서 주의, 교실 내 분리 이렇게 하고 만약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실 밖 분리, 교무실이나 아니면 교장실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교무실은 교감실 선생님께서 하시고 만약에 좀 위중한 문제는 교장 선생님 하시고 또 교감 선생님 안 계실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실 밖 분리가 되는 경우에 교무실이나 교장실로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관리자가 그 학부모와 상담해서 가정에서의 지도도 부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교실 밖 분리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이렇게 넘기기로 했거든요. 징계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9월달, 10월달 이렇게 해봤는데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상담하거나 학부모 상담하고 나서는 더 이상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오는 것을 좀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 절차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징계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회복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활동 보호 예방
협의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나오지만 어려운 학급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수준에서 못 가르치는 아이들을 우리 교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인성부장 여러 관련된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 교육활동 보호 예방협의회 또 1대1 위기학생 행동지원 프로세스 또는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특히 학부모 상담할 때 학부모님께 꼭 이야기했어요. 이게 요즘에는 때려서는 안 되고 이 아이들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 약물 치료도 하고 그리고 심리 치료가 필요할 때는 심리 치료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2학기 들어와서 제가 금년에 여기 교장 되고 나서 1년 동안 아니 1년도 안 됐죠. 학부모 상담한 수가 제가 6년 동안 교감할 때 숫자만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들 그러니까 문제 아이들을 거의 대부분을 만난 것 같아요. 대부분 만난 것 같아요. 지금 내일 아침에도 학폭 문제 때문에 학폭 사건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상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그런 이게 우리 학교 또 교감선생님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 한 달 동안 교감선생님이 출장 가셨어요. 그래서 연수 가셔가지고 제가 학교 모든 상담을 또 해야 돼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는 하나는 고학년이고 하나는 저학년인데요. 하나는 고학년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악성 민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소리 지른 거, 그 사건 때문에 담임교사가 병유직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신규교사가 왔거든요. 신규교사 발령 났는데 학폭이 터졌어요. 학폭이 터졌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쌍방인데 그 피해자 측에서 이거 막 소리 지르고 담임선생한테 신규교사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신문고에 연락하고 신문사에 연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교가 학교폭력 대응 대처 미흡하다고 또 신문까지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심했었는데 그때 난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신문사는 정의만을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 쌍방이다 이야기하면서 잘 이야기했는데도 우리의 학교의 측의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그쪽의 이야기만 다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좌절되기도 했었는데 2학기에 들어와서 안 되겠다. 이반 고쳐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감생하고 저랑 같이 어,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문제 학생들이 생기면 무조건 분리조치해라. 선생님들 참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고 나서 이제 학부모까지 같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겁나가지고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우리 너 교장실 갈래?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겁나가지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마다 교육활동보호협의회도 같이 개최했습니다. 이 저학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학년 사례도 2학기에 병가로 인해서 기간제 교사가 왔거든요. 근데 기간제 교사가 오셨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학폭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수업 방해가 계속 일어나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교사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활동 보호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도와줬고 그래서 두 사건 다 지금 지난주에 9월달, 10월달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교육활동 보호 협의회에서 선생님들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두 반 다 우리 학교 제일 힘든 반이었는데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담임 교사께서 케어할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또 문제 생길 때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직접 정말 두 달 동안 이게 생활 고시안을 이렇게 실행하면서 느꼈던 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분리조치 할 때 제가 이제 교장인데 하루에 50건 이상의 이렇게 결제를 하거든요. 결제하고 또 상담하고 또 행사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조치 하는 경우에 그 아이를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행사나 그런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제 같은 것도 대충 보고 그냥
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건 우리 뭐 학교장 교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 제2의 그 선생님의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교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냥 수업하다가 말고 막 도망치고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냥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교 안전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의 배움터 지킴은 물리적 제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자 중심의 배움터 지킴이도 필요하겠지만 또 청원경찰에 있어서 학교 안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지지난주인가요? 저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쫓아왔어요. 근데 그냥 막 들어온 거야. 교무실에서 아침 내내 제가 교감 선생님 만날 때까지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날 교감 선생님께서 출장하셨는데 왜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지도하냐고 왜 혼내키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학생들 민원인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지원처럼 이관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법적인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 학폭위원회처럼 벌금 부과나 뭐 특별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게 추가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교장 선생님, 네, 이제 공연 중지해 주시고요. 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실제 현장 사례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두 분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계속 깝깝해지죠.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니고, 이거 진짜 답을 찾을 수 없는, 풀을 수 없는 문제를 줘놓고 학교별로 알아서 답을 찾아라 막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이제 답을 찾기 참 어려운 그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먼저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시행해 주신 두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최경희 선생님께 그 안지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좀 주셨고요. 또 김태용 교장 선생님에게는 또 이유진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따가 또 답변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보시고 답변도 좀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초등학교 두 학교의 사례였고요. 이제 중학교 사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교운동 정책위원회에서 사전에 요 학생 생활규정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초동의 문화와 분위기가 중학교 문화와 분위기와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아마 고등학교는 더 다르다 싶기도 합니다. 중학교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좀 풀어가고자 하는지 좀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울에서 학생생활부장으로 애써주고 계시는 김태훈 선생님 좀 이야기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용마중학교의 김태훈입니다. 어, 제 원고, 네, 그냥 같이 보시면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선생님 여, 조금 우리 저 같은 노안 교사를 위해서 조금 크게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예, 그,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 일단은 이제 저도 초등학교
학교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는데, 뭐, 저가 있는 학교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떤 그 부담이라든지 어떤 느껴지는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확실히 그 훨씬 더 힘들다. 훨씬 더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중등은 그 생활교육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학생부죠. 학생부에서 이제 뭐 무리를 일으키는, 소위 학생들을 일단 생활부에서 좀 생활부로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생활부에서 조금 이렇게 담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거나 없이 담임교사에게 좀 일임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원고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 여름이 이렇게 굉장히 뜨거웠고 교육부가 사실은 쫓기다시피 해서 이제 9월 1일자로 고시를 마련했죠. 마련했고 이제 지금 그 뭐 한 처음에는 10월 말까지 이제 학칙 교칙에다가 반영을 해라 이렇게 했다가 뭐 얼마 전에는 좀 더 시간을 더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9월 1일부터 시행은 됐지만 그것을 각 학교에 그 교칙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생활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가 이제 그 일들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여러, 소식으로는 이제 중등도 사실은 이 교칙화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희 학교는 뭐 예상대로 10월 말까지 마련해서 11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는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웃 학교들은, 주변 학교들은 좀 아직까지 좀 진행을 많이 못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생활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은 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생활 규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들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설문조사나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학교장 결재가 되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학부모 안내, 교원에 대한 안내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또, 10월 말까지 이거 마련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추석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또 서둘렀죠. 서둘러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공청회도 하고, 막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뭐 교육청에서 10월 중순에서야 무슨 매뉴얼이라는 걸 이제서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내일 이제 학교장 결재가 나면 모레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잖아요,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두 분 선생님 사례에서도 보니까 그 한 학교는 이제 결국 교감이 맞는 분위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교감이 일차적으로 맞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김태윤 교장 선생님은 이제 교장 선생님께 직접 나서서 좀 많이 맡으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가 사실은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은 변화죠, 사실은. 이거를 분리만 시키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리한 조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교육부 고시가 우리가 좀 얘기하듯이 좀 실효적인 그런 어떤 인력이나
지원 같은 것들은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언적인 면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강력한 곳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학교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교육부 고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분리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최경희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제 거기 보면 교육부 고시 12조 8항에 보면 그렇게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계를 왜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좀 이따가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고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사와 학교를 지킬 수 있는 일차적인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징벌 위주로만 가자 이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러면서 또 전문적인 지원이라든지 교육적인 것은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교사와 학교를 일단 지킬 수 있는 일차적인 도구는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제 분리를 누가 어디서 맞느냐였잖아요. 그래서 학교들이 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활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생활부가 좀 맞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교적 이제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 그 두 분께서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단순한데, 일단 1단계에서는 주의 훈계를 주는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교실 뒤로 이동하는 것이고, 어, 이제 교실 뒤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교실 분리를 하는 것인데, 이제 3단계로 이거를 이제 그, 그 누가 하는 것인가라는 데에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저희 학교를 뭐 분명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또 이거는 굉장히 좀 뭐 개인적인 사례죠 사실은 제가 생활부장이기 때문에 생활부가 조금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권장사례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가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오냐면 배움터 지킴이와 생활부 교사와 전문 상담사와 교감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얘는 생활부실, 학년부실, 상담실, 교장실로 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레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사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할지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 뭐 배움터 지킴이도 생활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생활부가 좀 주도하는 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생활부장이기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이렇게 감당하겠다라는 측면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왜냐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됐고, 어, 이제,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 예상으로는 그 분리까지, 그러니까 3단계 분리까지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부담을 지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모르죠, 사실은. 열어봤더니, 실제로 시행했더니, 뭐, 분리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생활부 엄청나게 뭐, 힘들어지고, 감당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 들고 혹시라도 근데 이제 생활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했을 때는 또 그때는 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교육부가 생활지도 전문 인력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부 교사도 수업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 수업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뭐 생활부실에 계속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배움터 지킴이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보안관보다 권한이 더 적습니다. 왜냐면은 중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 인원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그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고용 계약서를 쓰지 않는 봉사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배움터 지킴이의 법적인 기반도 굉장히 취약하죠. 뭐 배움터 지킴이한테 뭐 어떤 거 이상을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저 이제 생활부장이 많이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생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별도의 인력. 아까 김태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3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권, 학습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이번 교육부의 9월 1일자 고시가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학습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한 학생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면서 그 수업을 마비시킬 때 그 학생을 함부로 분리를 못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의 학습권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뭐 대학원에서 교육법을 뭐 수강을 하고 교육법 전문가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학습권은 그 난동을 일으키는 학생의 학습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학생으로 인해서 수업을 못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굉장히 학습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 너무 안절부절했던 것이죠. 당연히 그게 아닌데, 그 학생으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는 그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지킬 건데가 당연히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육부 고시에서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정의한 것은 나머지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어쨌거나, 그런 학생들, 아까 이제 태경희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신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 수업은 완전히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그 학생을 빨리 분리시키고 나머지 학생 수업을 해야죠. 교사와 학생을 지켜야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분리된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은 따로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분리가 먼저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사가 수업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왜 전문 인력이 필요하냐? 그 분리된 학생을 그러면 우리가 엄벌주의적으로 배제만 하고 말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전문성을 가진 생활지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따가 종합토의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학교가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학교가 이것을 어떻게든 안고 가면은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사회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부모한테 넘겨야 돼요. 그런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면은 가정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학교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제 학교는 우리가 고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해버리면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 어떻게 할 거냐 대책 세워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학부모와 사회가 나서도록 해야 되지. 학교가 어떻게 못한다고 하면서 다 지금처럼 안고 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누구도 이거를 건드려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당국, 또 사회에 대해서 학교가 정확한 어떤 대처를 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현 선생님. 네, 네, 화면 공유는 이제 풀어주시고요. 네, 네. 어, 중학교는 또 초등학교 상황과 또 조금 다르죠. 또 부서의 역할도 좀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학생 부장님들 중에 제일 착한 학생 부장님인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현 선생님, 그 혹시 그 우리 질문창에 그 유흥열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예,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이따가 한번 더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이제 한번 학교 사례, 아산에 있는 김지상 선생님 사례를 드릴 텐데요. 요 선생님을 제가 좀 초대했던 이유는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교 민원 대응 관련돼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학교더라고요. 보통 이 민원 대응팀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건 더 답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이 학교는 조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사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상 선생님,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아산의 모산중학교 교사 김지상입니다. 어, 지금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그래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 선생님들 뭐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또 토론 시간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 학교가 이제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교입니다. 39학급 되고요. 한 1100 몇십 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전체 학생 비율적으로는 정말 극히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일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많이 벌이고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이 또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작년부터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한 사례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올해는 특히 어 1학기 때 이제 다른 학교의 학생부장도 하시고 뭐 교무부장도 하시고 이제 학교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학부모님이 이제 자기 자녀가 좀 담임 선생님이 그 지도가 미흡하셨다고 해서 이제 뭐 학교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뭐 담임 선생님 남자시고 뭐 여자 학년부장님 교감 뭐 이렇게 다 막 우시고 막 손을 떠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 정서행동 위기 학생 이 한 명 학생이 이제 강제 전학을 왔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또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한 열흘 있었을까요? 근데 그 열흘 동안 참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 여자 선생님을 밀쳐서 뭐 이렇게 팔에 한 20cm 이상 찢어지고 뭐 말리던 선생님들이 두 분이나 깁스를 하고 뭐 이런 좀 난동 사건도 있었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서희초 사고가 있기 전에 학교 내부적으로 좀 뭔가 이런 그 생활지도 시스템을 좀 세워야겠다 이런 그 논의들이 좀 안 그래도 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이제 학교 선생님 학부모에 의해 그 담임 선생님과 학년부장님이 몹시 괴롭힘을 당할 때 음, 이제 다 애매해하면서 이제 막 서로 나서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일이 마무리되고 좀 같이 모여 앉아서 이제 이런 일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어떤 좀 언제는 누가 개입하고 뭐 이 정도에서는 뭐 교장 선생님이 개입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워보고 있던 그런 이제 중에 방학 때 이제 이런 서희초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서 안 그래도 제가 1학기 때 이야기를 드린 건 이제 저희 학교는 조금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좀 합의도 잘 되고 잘 좀 이렇게 된 케이스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이제 주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과 어려움들에서
이미 좀 같이 마음을 모아가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럴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뭐 공문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왔죠. 뭐 매스컴에서도 생활규정 개정해라, 민원 대응팀하고 학교 상담 예약제도 하고 뭐 출입 절차 강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의견을 모아갔는지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요. 그 원고에 다 써 있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저희 학교 그 회의 체계가 이제 제가 교무부장인데요. 저랑 교장교감 선생님, 실장님이 월요일에 매주 하는 회의가 있고, 금요일에 부장회의가 있고, 한 달에 2번 전체 교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대로 이렇게 밟아갔고요. 첫 번째 이제 그 넷이서 하는 회의에 제가 이제 그 마련한 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이제 어떻게 진행해 가겠다고 이제 안을 잡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장교감 선생님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좀 더 정비된 걸 가지고 부장회의에서 또 이제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교사 그룹은 설문을 통해서 협의를 선생님들 의견을 듣기도 했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그 이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관계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교감 선생님, 뭐 학생부장님, 학폭 담당, 학년부장님, 학년생활지도, 교무부장, 교권 담당 이렇게 이제 필수 참석을 하고 또 관심 있는 선생님들 오셔서 의견 주셔도 좋다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그런 협의 시간을 몇 시간 동안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하나하나에 대한 그 검토들을 좀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의견들이 나왔고 저희가 뭐 이렇게 내려온 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바꿀 부분들은 바꾸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묻는 과정을 거쳤고, 어, 이제 학부모 그룹은 먼저 이제 학부모 임원들하고 이제 미팅을 가졌어요. 제가 그 계획을 가지고 학부모 임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 아시다시피 학부모 임원분들은 좀 저희보다 더 뭐 보수적이라 해야 되나요? 더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요? 더 강한 그런 걸 원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됐다. 뭐 더 강하게 뭐 생활 규정 다 바꿔버리자. 뭐 이럴 정도의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뭐 환영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좀 불편해하실 줄 알고 이런저런 고민을 해갔는데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는 이제 학부모 임원단을 먼저 만나고 그 후에 전체 공청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학부모 임원분들이 공청회를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설문 정도만 받자.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학부모 공청회는 생략했고요. 그러나 이제 생활 규정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 규정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님들 그 설문을 이렇게 했는데 참여도 꽤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흐름이다 보니 뭐 어떤 건 90% 이상, 어떤 건 7, 80%뭐 이렇게 다 찬성 쪽으로 이렇게 갔고요. 근데 이제 주관식 설문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은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들을 좀 그 생활규정 그 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는데 좀 그 체킹을 많이 그 해서 반영도 했습니다. 뭐 이제 제가 그 일을 주관하진 않아서 뭐 세세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학생 소지품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그 이제 네. 질문이 떠서 저한테 뜬 줄 알고 잠깐 쳐다봤네요.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이제 선생님 혼자 하시면 이게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뭐 2명의 선생님 이상이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검토해서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제 반영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부모 그룹은 이제 그렇게 했고요. 학생들 그룹은 생활규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했는데 어 반발이 심할 줄 알았어요. 사실 반대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학부모 그룹보다는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 찬성 쪽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큰 무리 없이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갔습니다. 음, 뭐, 이제 휴대폰 분리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정위원회 이제 협의를 하면서 휴대폰을 분리했을 때 생기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워낙 휴대폰으로 이제 아이들이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에서 그 휴대폰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제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생각해 볼 여지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저희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리보관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경고를 주고 그래도 계속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뭐 다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아우,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그 민원 대응팀을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좀 수월했던 건 민원 대응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처음에는 교장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하지 우리가 뭐 내용을 다 알 수도 없는데 그러려면 결국엔 또 다 들어야 되고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렇게 수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장서서 하겠다. 다만 교무부장하고 학생부장은 들어와 다오 이렇게 어, 그 실무자 둘은 좀 들어와 다오 해서 교장교감 선생님 어, 교무부장, 학생부장, 그 행정사님 그 이제 교육 공무직 그 이제 노조에서 저걸 보냈어요. 공문을 강요하지 마라. 그, 그 민원 대응팀 교무행정사 참여에 대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의사를 여쭤봤는데 동의를 저는 괜찮다. 어차피 전화 원래 제가 다 받는데 괜찮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6명이 실장님까지 이렇게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는데요. 이제 지역의 다른 학교 소식들에는 뭐 진통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네, 초반에 좀 예, 많이 썼네요. 분리된 조치, 그 분리된 학생 그 분리에 있어서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 협의할 때 제가 맡겠습니다. 교장실로 보내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 되게 감사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다 하시냐? 제가 하겠다. 제 앞에 빈자리 있으니까 좀 수업 없으신 부장님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그 교무센터 교감 선생님 이제 앞자리 또는 교장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회의에서도 이 부분 나눴는데 교무센터에 대부분 부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장님들이 오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지도하자 이렇게 좀 호의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잘 정해졌습니다. 아이고 네. 어 어려 이제 어려움은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학교가 잘 됐다, 저희 학교는 잘 되는 학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그냥 저희 학교가 순조롭게 흘러갔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협의 문화가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혁신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협의 문화가 잘 돼 있어서, 그 협의가 이제 절차대로 흘러가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이제 뭐 관리자분들이 뭐 절대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적대적이거나 뭐 이렇게 떠넘기거나 또 이런 분들도 아니셨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갖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아까, 김태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적용돼 봐야 알 것 같고요. 어, 그래도,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저희 학교 사례만 봐도 그 어떤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을 생겼을 때 교장교감 선생님이 바로 개입하시려고 하고요. 이거는 민원 대응팀이 맡아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스톱시키고 막 저희가 막 고민해가지고 대응을 한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에 의한 사례를 지금 맞았다면 이제 그런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지금 뭐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어설픈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 네, 뭐, 다른 부분은요, 그냥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상생 감사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저렇게 나오는 교장교감 선생님 많지 않은데 근데 회의하고 논의하고 학부모 대표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아마 거의 모든 일반 학교에서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지상생님 학교가 교장교감 선생님은 참 귀한 분들이신데 그런 논의와 이런 구조들은 가장 일반 학교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상 선생님 좀 전에 김현성 선생님께서 휴대폰 분리보관 관련돼서 채팅창에 질문 하나 주셨는데 한번 좀 확인하시고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네 분의 사례는 다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원 또 학습 내용은 어떻게 제시해 줘야 되냐 라는 내용들이 좀 채팅창에 오가고 있는데요. 예, 한번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한번 좀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토론 참여해 주셨고 발제해 주신 네 분 선생님들끼리 먼저 좀 질의응답하거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 사례 듣는 중에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답해 주신 시간을 좀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분 선생님 마이크 좀 켜 주시고요. 예. 혹시 초등 두 사례, 중등 두 사례 들으면서 어, 발제한 서로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먼저 네 분 선생님들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분리조치 시의 학습 안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교에는 그 분리조치 시에 뭐 독서하고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습시켜도 된다는 얘기를 넣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조금 넓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은 이렇게 교육부가 9월 1일자로 이렇게 뭐 주의 조치 뭐 있잖아요. 그거 쭉 할 수 있게 했으니 구체적인 거 학교가 정해 이랬잖아요. 그럼 학교가 강력하게 정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네.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아까 그런 얘기가 좀 들어서 최경희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례에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폭행까지 당한 거잖아요. 폭행까지 당한 건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권을 이제 신청을 안 한다, 절대.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교권을 신고를 안 하면은, 그러면 생활교육위원회라도 열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래도 뭐, 별것도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게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발표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한데 왜 그런 조치는 안 이루어지는지 어떤 그런 그때 어떤 초등학교의 어떤 상황이 그런 게 독특한 상황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저도 이제 제가 이걸 띄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등하고는 달라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를 그때 아까 복도에서 빠졌는데 교감쌤이 전화를 몇 차례 했대요. 학부모한테. 그런데 이제 통화가 안 됐대요. 이제 그거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어 아이가 이제 또 좀 그러고 나면 한 몇 분 지나 아까 도서실에서 좀 그러고 나면 또 정상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등 같으면 아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때리듯이 뭐듯이 막 어쨌든 이런 식의 좀 그거니까 약간 이제 부모도 보면 애가 못 몰라서 그런다.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충분히 그러겠죠. 이제 이런 식이고 이제 그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 그렇게 벌어질 것이고 이제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뭐 데려와서 데리고 가라. 애 데리고 가라. 그랬을 경우 부모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 특히나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저희가 계속 초등에서 좀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해야 된다. 디테일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거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ABC를 그렇게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뭐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냐고요. 그런 상황을 저도 물으려고, 그렇게 5번까지 회의를 했고, 선생님들끼리. 어, 그리고 이제 결국 그래서 계속 관리자 대 교사 대의 싸움이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걸 보여드린 거였어요. 음.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면 관리자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또 교사가 만들어지면 관리자는 다 빠져버리고 이 사람이 분리조치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애 그거 위기학생도 다 자기가 만능인처럼 뭔가 다 처리해야 되고 이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뭐 결국 이제 학교의 책임자는 관리자인데 그럼 다 빠지는 문제가 아니냐. 그 생활지도 담당 교사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그런 게 돼버리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뭐 담당 교사가 뭐 분리조치까지 한다, 이제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니었고, 이제 좀 약간 더 전문적으로 상담하고는 다르게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10%에서 한 15%는 있거든요. 한 10명, 15명? 큰 학교는 엄청 많겠죠. 2, 30명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학교 차원에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 딱지 낙인되니까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정보가 없다 보니까 3, 4월 되면 또 고생하고 시행착오는 또 겪고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정보 하나도 이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데이터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헛수고만 계속하고 있는 거, 매년. 그건 좀 지금 예,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예. 부분에 좀, 이게 촘촘함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뭐 아까 우리 안지현 선생님께서도 채팅창에 주셨지만 좀 누가 지도하든 좀 공동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저도 적극 공감하면서 이게 촘촘한 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나 과연 그러면 이게 다 촘촘하게 얼마나 촘촘하게 하면 한 녀석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음,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촘촘함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어떤 그렇죠. 협의나 교육적 역할이나 지도의 전문성의 문제로 풀어야 될 문제인지는 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혹시 또 네 분 선생님 상호 궁금하거나 또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 김태훈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그냥 궁금한 건데요. 이제 이제 제가 있는 학교도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좀 학구열 높은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서 뭐 막 민원도 많고 이제 성적 관련 민원도 많고 좀 이런 동네긴 해요. 아산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 그 반발이나 요번에 뭐 이렇게 좀 바꾼 것들이 학부모님들이 되게 좀 불편해지실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상이 됐지만 이제 지금 뭐 다 알아본 건 아니니까 모르지만 이제 뭐 스무스하게 가고 있긴 한데 서울에서는 더 좀 학부모님들이 제가 제가 그냥 들은 얘기로는 강남 쪽이나 이런 쪽은 서희초 사고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도 많다는 이야기도 좀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저가 있는 지역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과열 지구는 아니어서, 좀
뭐 대표성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설문조사 저희를 했는데요. 이제 그 학생들은 한 5대5 나왔어요. 5대5. 찬성과 반대가. 근데 학부모님들은 80% 정도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지상 선생님 말씀하신 거 비슷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좀 이제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복 같은 거 해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공하시거든요. 학교에서 뭐 복장 같은 거 막 분명하게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사들보다 오히려 그렇게 되고 교사들은 이제 뭐 거의 90% 이상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뭐 그 정도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발제자 중에 혹시 더 상호 질의하실 부분 있을까요? 저기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 상황에 딱 계셨다면 그 애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그렇다라면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 저도 지금 어려웠던 게 어, 지지난주인가요? 6학년 아이가 수업을 안 한다고 중간에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 그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 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교장실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걔 잡기도 그렇더라고요. 꽉 잡았다가 또 멍들까봐 아동 학대로도 될까봐 또 걱정이고, 그래서 잘 끌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런 중간에 또 도망가고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해서, 엄마가 어디 계시는가 했더니 집 앞에서 카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 앞에서 카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하자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중간에 학교를 수업을 안 하고 간다든지 할 때, 이렇게 뭐, 이상행동을 할 때, 그걸 붙잡고 이렇게 간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물리적 제지는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게요. 그 물리적 제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나 주의사항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좀 부족하죠. 예. 일단 또 그 들어왔던 질문들 이제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주셨던 질문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론 발제 중에 나왔던 질문부터 좀 먼저 좀 드리고요. 이후에도 채팅창으로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경희 선생님 아까 조금 답을 주시긴 하셨는데 안지현 선생님께서 타임아웃 제도, 보안관 제도를 학교 내 대안교실로 합쳐 놓고자 하시는 건지요? 또 이 교실에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권을 일정 부분 가지신 분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교사는 교장 선생님이 아닐까요? 라고 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도 좀 답 주시고 아까 발제하실 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하신 내용 중에 PPT 마지막 장을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질문과 더불어서 그 부분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냥 이제 그 학교 내 시스템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봤을 때, 어,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증거 기반된 그게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MTSS, 이제 다차원 이제 모델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요 삼각형 다른 한 축이 이제 학업. 우리는 이제 지금 학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별화
까지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조금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어때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행동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죠. 아이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 사회적 행동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중학생인데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1학년보다도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그랬을 때 기초학력처럼 학력을 지원하는 교사가 있듯이 이 행동을 지원해주는 정서행동을 지원해주는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좀 상담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담임을 케어하고 학부모의 사이에 있는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그 가정을 조금 훈육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 코칭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담임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코칭해서 이 둘의 실타리가 풀려갈 수 있는 그 지점들을 가지고 중간에서 역할들을,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학교 내 이런 그 구축이 문제 행동을 빼는 방식은 징계로만은 지금 풀리지 않잖아요. 이제 병리적인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층 지원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제 뭐 학교 내 아까 대안교실이 그런 이제 사회성 기술 훈련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가 3, 4의 지도에서도 불응되고 계속 안 되고 학업 숙제제 때문에 학교 내 대안교실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학업 숙제제 써가지고 애들 더 망가지잖아요. 학업 중단 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대안교실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이제 우리가 ESL 요즘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 많이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느낌을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교장의 역할과는 다르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이 일단 책임을 누가 지냐 그거 다 떠나서 학교 내에 아이들의 그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제도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포지션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중지원 체계 오늘 그 이야기 안 들었으면 큰 손해 날 뻔했습니다. 네, 너무 필요한 이야기였었고 저 다중지원 체계 우리 기초학력 종성동의 기초학력 문제 가지고 씨름할 때도 참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그 다중지원팀 학교에 문서상으로는 다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음, 작동은 안 하더라고요. 문서상으로만 있고 아마 그 핵심 고리가 되는 전문성을 지닌 선생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음, 아마 그 제안해 주신 다중지원 시스템 안에 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체계인 것 같은데요. 이건 김태윤 선생님께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이유진 선생님께서 그 아까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좀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교육활동 보호 협의회는 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이 비슷한 게 아까 최경희 선생님 사례 중에는 학교 안에 사례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까 최경희 선생님 그 PPT 안에는 좀 있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다중지원 체계의 한 역할일 것 같은데 먼저 김태훈 선생님께서 그 교육활동 보호협의회에 음,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최경희 선생님께서 학교 내에 있는 사례관리위원회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했습니다. 예, 먼저 음, 김태훈 교장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협의회 이렇게 했거든요. 제 처음은 9월 달 지나서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부장 중심의 그런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장, 교감, 교무, 생활지도 그리고 생활지도 부장, 그다음에 인성부장 그리고 상담, 보건 이렇게 체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게 구성이 그렇게 됐고요. 부장 중심으로 했고,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같이 이야기했고, 이게 좋았던 점은 뭐냐면,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문제를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서희초 사건이나 모든 사건에 보면 학급 안에
3명, 4명, 2명, 3명, 4명 리더자가 있고 거기에 파워가 생겨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방해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수업 방해하는 저한테 왜 그래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그룹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보면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저희들은 했었거든요. 목요일 3시경에 방과 후에 모여서 같이 그 선생님들, 제시면은 그 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반을 또 다른 반이 또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니까 또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려운 반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니까, 우리 학교 안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경영 선생님, 그 네. 사회관리위원회 이야기도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하나 보여주면 좋겠는데. 다른 거 하고 그 다음 하면 안 될까요? 아, 예, 예,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 하셔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좀 전에 그 이유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이 정생동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지원 교사는 어떤 연수나 훈련을 통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쭈었는데, 저희가 이 최경영 선생님, 문수정 선생님 활동하시는 마음친구 모임에서 요거 관련된 토론회와 를 진행하면서 요 정생도 의기학생을 지원하는 전문교사 제도를 저희가 좀 제안했고, 교직 경력이 10년이나 15년쯤 된 선생님에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실제 좀 학교 안에서 우리 진로 상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상담 선생님 있듯이 별도의 정원으로 좀 배치받아서 좀 이분들께서 학교 안에 체계도 좀 구축하고, 이런 학생들, 정생동상의 위기 학생들을 실제 지도도 하고, 또 학교 밖과, 이게 이 학생들 학교가 다 지도할 수 없잖아요. 학교 밖과 연결하는 역할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만든 요 안입니다. 예, 네. 예, 그, 최경현 선생님, 요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CICO라고 해서 이제 2차 중지회 때 CICO가 굉장히 그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미 학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행동약속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란 파일에다가 아이의 이제 그 매일마다 체크를 하는 게 있는 거죠. 목표 행동. 그러니까 뭐 소리 크게 지르지 않기, 뭐 수업 시간 장난스럽게 큰 소리로 뭐 말하지 않기, 뭐 성적 비하 이런 거, 이번 목소리 톤, 제가 뭐 목소리 톤 이런, 어쨌든 이제 이 두 개를 다 하면, 한 시간당 두 개 다 하면 2점, 뭐 이렇게 뭐 세 번 이상 큰 소리 지르거나 나쁜 말 하면 1점,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쁜 말을 지속하거나 그러면 0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교할 때 이제 오늘 1교시에 몇 점? 아이가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해가지고 2점, 8점, 8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제 사인하고 엄마가 사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이제 보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실 반성문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부모님께 뭐 좋은 말 칭찬할 거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거 할 거 뭐 주의할 거 뭐 쓰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모으면 뭐 이렇게 아이한테 보상 강화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하게 되시는 건데 어찌됐든 이걸 함으로써 엄마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일일이 전화를 안 해도 행동을 좀 디테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오늘은 지금 2점밖에 안 되네, 8점밖에 안 되네, 이거 왜 1점인데 왜 그랬어?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부 책임을 부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책임이 아니라 조금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부모도 같이 협력해서 교실에서 학교에서 목표 행동을 엄마도 말하고 선생님도 말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무엇을 해야지 칭찬받는 줄을 알아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프를 보면서 아이가 자기 진척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행동에 오늘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6점 민원 엄청 많이 싸워가지고 6점 받았고 0점은 검사 안 받은 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칭찬을 받고 이런 구조지, 혼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아이한테도 이점이 있고, 부모한테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선생님도 부모가 협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의 통로가 된다. 어,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협의회 때 부모한테 책임을 부과해서 요, 담임 선생님이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군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행동약속책에서 하면 부모 엄마가 담임쌤이 이렇게 하시네라고 엄마도 되게 그걸 인정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까지도 학교에서 도와주는데 이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안 되면 이제 징계로 가야지. 최경영 선생님, 그 그런 거.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예시로 들었던 일일 행동 점검 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러면 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례관리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담임 선생님, 학부모,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위기학생 담당 교사, 뭐 이제 아니면 음, 생활부장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음,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일일 행동 점검 카드에 대한 목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또 수정 음. 행동들도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정서행동 그 위기 교사가 있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 행동지원 프로세스 계속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 충분히 지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태현 선생님.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어, 그런 부분에서 음,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한 아이니까 좀 학교의 차원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그 일일 행동 점검 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주신 삼각형에 따르면 한 음. 표적 집단 한 2단계 그 중간쯤 되는 학생들인 거죠, 지금 목표가. 이 정도 그러니까 사례 관리까지 오는 애들이면 거의 그 꼭다리에 3단계요? 아, 레드존에 레드존. 해당되는 예, 꼭다리 아이들인 거죠. 예. 5% 네. 해당되는. 네. 예, 김태형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요. 실제 학교에서 이 분리 학생을 누가 분리해낼 것인가, 또 어디로 할 것인가, 누가 지도할 것인가를 두고 학교 안에서는 굉장한 그 갈등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또 실제 교장 교감 선생님과 또 일반 선생님들 사이에 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주변 학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실제 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저는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다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좀, 양쪽 실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과 또 어려웠던 좀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교장, 교감이 직접 개입을 하니까 사실 저는 올 초에 그 아침 조회죠. 아침 조회 때 전교 학생들한테 이런 지금 시스템, 우리 매뉴얼을 제가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직접 발표를 한 다음에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교장선생님 보고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인사를 잘하는데, 어, 그 직접 개입을 하니까 이제 교장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우리 아까 이야기한 그 사례에 있는 반 같은 경우에 교장 선생님 직접 보냈고, 내가 개입을 해서 그 반, 그 학생의 학부모도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얘가 이런 문제가 있다. 지도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얘가 ADHD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서 병원을 가야 된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소문이 났어요. 그 반 안에서. 쟤는 직접 진짜 갔더라 하니까 다른 반 아이들이, 아니,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선생님, 너 갈래? 하면 애들 조용한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교장의 어떤 권위가 좀 세워지면서 이렇게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효과가 있었나 생각이 들고, 좀, 좀 아쉬웠던 점은 지금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학폭이 터지고, 또, 생존 수용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그 지진 대피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좀 개입을 하고 관심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애들 분리 조치하면 그걸 그걸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 그런 필요는 하지만 그걸 전부 다 교장 교감에게 맡기는 것은 저도 이제 저번에 그 협의를 해보니까 직접 상담하려고 했더니 상담 선생님이 그걸 그것도 맡기게 되면 아이들한테 좀 약간 좀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해서 바로 교무실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나쁜 점은 좀 아쉬운 점은 교장 교감에 맡기게 되면 교장의 교감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또 이제 리더십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제대로 된 결정을 잘못하는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늘보모학교를 내가 늘보모학교 대전에서 그 회의 갔다 왔거든요. 교장회의. 늘보모학교는 이번 내년부터 정규 교사를 한 명씩 더 준대요. 일본학교 하는 학교는 정규 교사나 아니면 플러스 한 명 더 해서 기간제 교사를 더 준대요. 이렇게 전 정규 교사를 한 명 더 주든지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또 플러스 한 명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늘음학교 15운영 학교 하는 학교는 주고, 24년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죠, 늘봄은. 네. 주고, 참, 와, 참. 예, 말은 할 말은 많지만, 네, 적어야겠습니다.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 가지만 더 좀 다른 질문이 없어서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선생님도 좋고, 김지상 선생님도 좋고요. 뭐, 편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등에 비해서, 중등에서는 이 불려학생 지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 이야기 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초등은 굉장히 이걸 중요한 문제를 보고 뭐 학교마다 뭐 거의 열심히 이렇게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은 이게 중학교 차원에서만이라도 실제 이 선생님들의 참여나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조금 더 이 문제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렇게 좀 학교 주체들의 참여를 좀 많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으시면 좀 의견 차원에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일반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문제의식이 꽤 공유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몇 번 학교에 어려운 일을 겪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무관심하거나 이러지 않으셨고 필요성도 느끼시고 같이 동참도 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좀 이랬었어 가지고요. 네. 김태원 선생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초등하고 약간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초등에서 이렇게, 어, 이제 굉장히 극심한 직접 개입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초등보다는 많이 벌어지진 않으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현저히 적을 테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면화되겠죠. 가만히 이제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 보면은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애들이 많겠지만 소위 말하는 난동을 부리는 경우는 거의 적은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관심이 적은 거고 중학교만 해도 초등학교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일단 뭐 중학교에서도 이제 학교별로 분위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학년 말에 그런 어떤 뭐 대토론회나 뭐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좀 이렇게 토론 문화가 되어 있는 학교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활발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다소 이제 형식적으로 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중학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경계선만 이렇게 딱 그어줘도 중학교는 좀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필요한 아이가 있을 때 이 학생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누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경계와 가이드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도 뭐 중학교만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이제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더 정말 전 교직원 차원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신 대로 고등학교는 폐학이 가능하시고, 가능하고, 예, 뭐 국영수가 아니고서는 자기 담임 반 아이들을 만나는 게 주당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예, 맞습니다. 선택 과목 때문에 아예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어, 혹시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면서 조금 더 논의해보고 싶은 의견이 있거나 이 부분을 꼭 나는 좀 오늘 이야기 해보고 싶다. 질문도 좋고 뭐 느낌도 좋고요. 혹시 더 추가 제안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예. 저는 그 초등 선생님들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 요 문제를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좀 고민했던 게, 왜 중등의 그 생활교육 전담 요 시스템이 초등에서는 불가능할까? 그러니까 중등의 학생부장이나 이 사람들도 수업을 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나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고 또 뭐 학년부 차원에서 생활지도 교사들이 전담하면서 문제가 터지면 생활교육위원회를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뭐 그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전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논의했을 때 생각보다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막 그렇게 그 덜 힘들었던 전혀 안 힘든 건 아닌데 막 그렇게 절절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그 중등의 이런 그 생활교육 전담 또 학폭 그런 그 학생 안전 부장, 뭐 학생 부장 요 시스템이 좀 그래도 좀 통하고 있다라는 걸 좀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초등에서는 좀 안 되지? 막 이런 고민에 혹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초등 쪽에서 좀 답변 주실 분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 또 혹시 이거를 좀 중등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초등에 좀 적용할 방안들은 없을지 말씀 한번 줘보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초등하고 중등은 부장을 맡으면 담임을 안 맡지 않나요? 뭐 하기도 어, 합니다. 학년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학생부장은 담임을 안 주죠. 일단 당임을 기본적으로. 안 주죠. 네, 대부분, 학생부장은 대부분 안 맡아요. 네, 대부분 부장은 담임을 안 맡는데 초등은 다 담임이에요. 다 담임이고 그렇게 그 담임이 아닌 경우는 연구부장 이미 할 일이 너무 많아. 교무부장 그다음에 뭐 또 무슨 부장 있죠? 생활부장 뭐 이렇게 그 아예 그 업무 지원팀에서 학교에 정말 그 학교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중핵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거 뭐예요 이거? 부장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대표님. 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부장을 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담임 수랑 그다음에 담임이 아닌 분들 비율이 그래도 한 7대 3 정도 되지 않나요? 10대 3까지는 아닐 겁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교사가 한 50명 구조인데 부장 포함해 그동안 7대 3 되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초등은 거의 9대 1이거든요. 그 비율이. 그래서 6개 학년에 학년별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년 뭐 그 전담 생활 뭐 부장 이걸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특히 지금 이번 문제로 그 초등의 이 어려움이 이렇게 지금 드러났으면 정말 요구해야 될 것이 이런 소위 말해 그런 전담 TO를 더 늘려서 예를 들면 학년별 생활지도 전담 교사나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그냥 무슨 어떤 학교에 무슨 이렇게 이걸 외부로 뺀다거나 뭔가 어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어, 지금 어쨌든 뭐 전담 치유를 늘리는 건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고 그렇다면 어,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오히려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초등도 중등처럼 생활지도 전담 그런 교사들을 뭐 학년당 한 명 또는 뭐 1, 2학년, 3, 4, 5, 6학년 해가지고 그 두 개 학년당 한 명이라도 계속 주던가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런 그 부장들이 그 전담들이 그 문제에 개입해서 그걸 이렇게 같이 갖고 와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래야 담임이 기존에 있는 교실 속의 학생들을 좀 그 보호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부도 지금 이런 분위기면 오히려 그런 걸 현실적인 정책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초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 계속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중등에서는 그러면 학년별로 담임이 아닌 그런 생활지도 그런 전담 교사가 있는 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학년 이 부분 조금 정리하고 갈까요? 일단 그 현송 선생님 질문하시기 전에 그 김태현 교장 선생님 아까 말씀을 하시려다가 못 하셨거든요. 네, 김태현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초등학교하고 중등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중등은 연구실이 3개, 4개 있잖아요. 근데 초등은 교무실이 하나인데 교무실 안에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 계셔요. 따로 이렇게 교실에 따로 우리 선생님도 안 계시고 실이 적다는 거. 두 번째는 그,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대안이라면 어, 오늘 아침에 늘봄학교 그것처럼 늘봄학교 하면 공간도 주거든요. 공간도 하나 이렇게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거기다가 그 늘봄학교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조치한 아이들은 그 담당 선생님이 가르치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초등에서 늘봄학교 한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 선생님이 또 수업까지 들어가요. 교담 수업까지. 교담 수업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 분리조치 하시는 선생님도 만약에 없을 때는 만약에 분리조치할 아이들이 없으면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분리하는 조치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다양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늘봄학교처럼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결국 교과 전담 교사나 이런 부분들은 교사 TO를 주는 부분은 결국 어, 정책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늘보면 주면서 생활지도 전담 교사는 못 준다는 건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결국 늘봉학교 정책은 표가 되는 정책인 것이고 이 생활지도 관련된 이 부분은 뭘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 정치권에서 교육부가 뭐 이렇게 나서서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고시 해설서니 뭐 이런 거 잔뜩 줘놓고 돈과 인력은 안 주면서 아무튼 문제는 풀어내 너희들끼리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늘본과 비교해 버리니까 이 문제가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지네요. 예, 김영신 대표님 오늘도 야근하고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질문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우리 신상원 선생님 또 대구에서 오신 박혜영 선생님, 안지현 선생님 계속 이렇게 좋은 질문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예, 토론 마무리가 좀 슬프죠? 예, 예. 좀 제가 제언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 이야기
예, 사진 촬영돼야겠군요. 내분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많이 들었고요. 실은 학교는 교장과 교장이 할 거냐, 교사가 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이들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누구냐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가 더 실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장 선생님 보고 다 지도하라고 하라 해도 그 아이가 변할 리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분리된 학생들까지 또 무조건 지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요. 예, 결국 어떻게 하면 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좀 양성해서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 아이들의 불안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이런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있는 이 우리나라 경쟁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임시 처방하는 듯한 풀 수 없는 숙제를 풀어내라고 하는 듯한 문제를 현장에 내보내주는 것은 참 정말 단기 처방도 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벌써 2시간이 훌쩍 갔네요. 예, 어, 학교 사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12월 이후에 실제 바뀐 생활지도 고시에 의해서 실제 학교 생활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또 무엇인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지들은 무엇인지 또 필요한 질문들을 찾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 문제를 공론회장으로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해야 우리 또 월간 조은교사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 화면을 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좀 켜주시고요. 또 오늘 관련한 토론 내용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월간 조은교사 12월호 특집에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승우 대표님 혹시 화면 캡처 가능하실까요? 예,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실은 슬프지만 우리 밝은 얼굴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